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운동 중이나 일상생활 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 대처하는 거예요. 네. 오늘은 제가 질문을 원장님께 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볼 건데, 운동하다가 부상 입었을 때 그 얼음 찜질 그거를 바로 하는 게 맞나요? 아니면 뭐 얼음 찜질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저 솔직히 잘 몰라서, 어떨 때는 온찜질하고 맞죠. 어떨 때는 냉찜질, 아니면 그 뭐지 TV에 야구 선수들 보면 뭐 얼음 막 대고 있던데 맞아요. 뭐 그런 거는 왜 그러는 건지 정확한 사용법, 네. 사용법이나 적용법 좀. 일단 질문의 내용은 이제 찜질의 종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냉찜질과 이제 온찜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, 이제 좀 질문을 주신 냉찜질을 그러면 언제 어떨 때 해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. 사실 냉찜질하는 경우는 몇 가지 없어요.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다쳤을 때 그 다친 부위 쪽이 뭔가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느껴지고 통증을 느낀다면 그때는 무조건 차가운 냉찜질입니다. 어느 부위에는. 다치면 무조건. 네, 맞아요. 네. 근데 몇 가지 예외사항이 좀 있어요.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져 다쳤다, 운동화 다쳤다라고 하면 뭐 우리 손목, 팔꿈치, 어깨, 뭐 무릎이나 발목 이런 이제 다리 쪽이나 팔다리 쪽에 있는 부상은 대부분 냉찜질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. 다쳤을 때는. 근데 이제 온찜질은 언제 하나요? 이제 무리하시는데, 온찜질은 주로 이제 근육이 좀 뭉쳤다라고 표현할 증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, 주로 이제 목이나 등, 허리 같은 좀 큰 근육들, 이런 분들은 이제 다쳤다 하더라도 근육이 너무 뭉쳐져서 아픈 게 더 주 원인이다 보니까 그럴 땐 따뜻하게 좀 풀어주는 게 좋죠. 그리고 아까 냉찜질은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인 상황이 있어요. 다쳤을 때 말고도 아까 질문해 주셨던 야구 선수들이 운동하고 나서 이제 투구하고 난 후에 이제 덕아웃에서 냉찜질을 하잖아요, 아이스팩을. 그게 이제 과사용을 했을 때,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식혀줘야 되나? 관절이 뭔가 내가 만져봐도 약간 뜨끈뜨끈하다, 열감이 느껴지고 부은 것 같다. 그때도 냉찜질이 낫습니다. 네. 골프 칠 때도 여기다 그러면?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는 괜찮겠죠? 네. 근데 끝나고 난 이후에 집에 가서 약간 좀 이제 뻣뻣하고 굳은 느낌이면 그때는 온찜질이 나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냉찜질은 사실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없어요. 그냥 다친 직후에, 그리고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열감이 느껴졌을 때, 이 두 가지가 거의 다고, 거의 그 외 나머지는 온찜질로 이해하시는 게 좀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거는 온찜질, 그리고 약간 다쳤을 때나 그럴 때는 차갑게 해서 식혀주는. 네. 그러니까 목, 등, 허리 같은 큰 근육들은 따뜻하게 좀 낫고, 팔다리 쪽에 좀 뭔가 사용하면서 아프다 하면 냉찜질 낫고,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질문이 또, 부상 후 몇 시간 이내에 의사를 방문해야 되나요? 사실 이제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한데, 사실 그 부상의 정도라는 게 되게 환자분은 모르는, 의사들만은 응급상황일 수도 있거든요. 응급상황이라는 거는 진짜 수시간 내에 뭔가 병이 확 진행할 수 있는 나쁜 병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냥 병원 방문을 최대한 빨리 하시면 낫죠. 네.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떨 때 그럼 병원을 꼭 가야 되나, 이제 이 고민을 좀 하시게 되는데, 많이 부상을 당한 분들은 알아요. 원래는 내가 뭐 이 정도 뼈였을 때는 조금 이 정도 붓다 마라, 이거는 이제 알게 되는데, 뭔가 이번에 느낌이 다르다. 더 많이 붓고 더 많이 아프다. 원래는 내가 다쳤어도 이 정도 움직일 수 있었는데 못 움직이겠다. 이거는 이제 몸에서 주는 신호예요. 다쳤으니까 빨리 병원 가라. 그러니까 그럴수록 빨리 오는 게 좋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시간 개념은 아닌데, 어쨌든 빠른 시간 내로 증상이 심하면 오시는 게 좋다. 예,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부상이 심한 경우 정형외과 의사를 찾기 전에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? 셀프 응급. 네, 셀프 응급 조치. 네, 뭐 일단 이럴 때 냉찜질. 네, 그렇죠. 네, 냉찜질을 일단 항상 기본으로 가는 거고. 만약에 막 뭐 돌아갔어, 네. 발목이 돌아갔어, 진짜 뭔가 아니면 이거는 뭐- 누가 봐도 부러졌거나 빠졌구나. 그러면 일단 그거를 뭔가 본인의 경험이 있다고 넣으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. 영화에서 보면 막팔 빠져. 예, 맞아. 어, 네. 어. 그게 뭐 운이 좋아서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, 그냥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 했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탈골이라던가 골절 부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, 또 그런 주변에는 또 신경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. 혼자 그냥 맞춰보겠다고 하시다가 마비가 와서 오는 경우도 있던 거죠. 그러면 그 돌아간 채로 그대로 오면 되나요? 가능하면 그 나아요. 그래서 아. 네, 그냥 돌아간 채로 뭔가 부목 고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무 판자라던가 플라스틱 판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갖다 대고
헝겊을 이용해서든 붕대를 감았어든 뭐 막대기나 네, 일단 그런 이렇게 거지. 안정을 하는 게 먼저고요. 응, 응. 그 다음에 뭔가 붓기가 너무 심해지면 항상 우리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팔이 다쳤으면 팔을 올리고 오시고 다리 다쳤으면 일단 뭐 거동은 당연히 힘드실 거니까 다리를 최대한 위로 올려놓고 좀 붓기가 심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. 그 부상했을 때 어떤 종류의 통증 완화제를 사용해야 하나요? 일단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. 이게 약을 드리면 그냥 아프니까 진통제 주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육이 뭉치니까 그냥 이한테 주는가 보다. 그래서 그냥 뭐 아프니까 주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약을 드릴 때는 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진통제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소염효과가 있어요.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인데 어떤 부위나 부상을 당하면 그 조직이 회복하는 과정일 때 염증 물질이 막 쌓이거든요. 염증 물질이 적절하게 쌓이고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. 조직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. 근데 너무 많은 양이 쌓이고 너무 붓기를 심하게 하고 관절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. 그게 오히려 인대를 약하게 만들고 근육도 다쳤을 때 근육을 약간 좀 헐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염제를 통해서 염증 물질을 조절을 해놔야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 도움도 되고 길게 봤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. 근이완제에 대해서는 네.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어요.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사실 크게 와닿는 부작용은 아니신데 간혹 진짜 그거 먹으면 내가 또 운동을 했을 때 좀 차이가 좀 생겼다 이 말씀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근육의 사용에 대해서 약간 예민하게 사용하는 스포츠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. 뭐 골프라던가 그런 종류의 종목들이 약간 좀 약에 대한 효과의 부작용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덜어 있긴 있어요. 그러면 적절하게 먹어야겠네요. 그 네, 환자에 그렇죠. 따라서. 네. 부상 후 어떤 종류의 식이요법이 도움이 될까요? 사실 이제 부상 당하면 그 이제 조직의 회복을 할 때 결국 영양소 공급이 중요한 건데 그 공급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단백질이요. 네. 그래서 우리 뭐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뭐 어떤 거 저 위주로 먹어야 돼요 하시면 뭐 가리지 말고 다 드시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 고기류 많이 드시라. 예, 그 단백질 위주로 들어가야 확실히 예, 그게 좀 고기를 보충이 먹어야. 되면서 근육도 더 싹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. 술. 술 진짜 술 먹으면 안 됩니까? 부상 이후에 이제 술 먹어도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질문하시는데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하죠. 그러니까 사실 술 먹어도 될 정도의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을 당연히 안 오시게 되고 사실 술을 먹으면 이 다쳤던 조직들의 회복에 확실히 영향을 영향이. 줘요. 네. 사실 우리 술 드시면 막 이렇게 안 받는 분들이 온몸이 막 빨개지잖아요. 네. 이런 게 보통 몸에 염증 반응이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복하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 일부가 필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염증 반응이 확 올라가게 되면 이게 어떤 조직의 회복에 영향을 주죠.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기로 또 술 드시다가 또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드시지 마시라 이 얘기를 안 먹는 하는데 게 좋다. 네, 안 먹는 게 좋죠. 먹으면 조금만 먹어라. 네, 그래서 뭐 이렇게 어쩔 수 내가 없이 몇 달 전부터 잡은 여행인데 여행을 일본 가야 돼요. 가면 술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죠? 그러면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어느 정도 회복 상태가 된 것 같으면 조금만 드세요. 네, 그 정도는 말씀드리고 잔만? 있어요. 네. 맥주? 소주? 둘 중에 차라리 네. 고르라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자, 고르라면요? 갑자기 목소리. 제가 서로 한 걸로 얘기한다는 건가요? 우리가 이제 뭐 술과 연관되어 있는 정형외과 질환이 하나 있어요. 뭐 지금 부상이랑 좀 별개이긴 한데 통풍이라는 병이 있거든요. 통풍이라고 하는 거는 몸 안에 유산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게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병인데 그 대표적인 술이 이제 맥주예요. 네. 차라리 소주가 나요? 네, 그래서 사실 이제 통풍 환자분들이 이제 술을 이제 먹어야 된다면 나 어떤 거 먹어야 돼요 하시면 차라리 맥주 말고는 소주 드시라. 네, 근데 대신이란 얘기지 안 드시는 게 좋죠. 네, 그래서 뭐 뒤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차라리 소주를 좀 이렇게 한 잔을 드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